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고 유학생 한국대학 입학하기 편. 자, 대학별 입학 전형 계획안 분석 동영상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의 학생부 종합 전형 선발 방법과 해외고생의 준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이 세종 캠퍼스는 이 해외고생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이 대학입니다. 그리고 해외고생이 입학을 해서 잠시 후에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지만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로 입학을 해서 그 학적을 서울 캠퍼스로 바꿔서 서울 캠퍼스 졸업생이 되는 이 학적 변동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저희 학원 학생도 이걸 통해서 이 서울 캠퍼스 학위를 취득하고 졸업하고 취업한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상당수. 그래서 이 해외고 학생들이 대단히 유리한 그 학력 변경, 학적 변경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의 학생부 종합전형 크림슨 인재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는요, 해외고생이 지원할 수 있는 루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부터 해외고생을 가장 많이 뽑는 오랫동안 뽑아왔던 전형이 글로벌 스포츠 인재 전형이라 그래서 영어를 잘하고 그다음에 운동, 스포츠 쪽에 특기가 있는 학생을 언어 능력과 스포츠 능력을 함께 보고 학생을 선발하는 특기자 전형이 있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인재 전형이라고요. 그건 다른 강에서 저희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래 인재 전형이라는 또 특기자 전형이 컴퓨터 관련 학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특기자 전형이라는 것은 어학 성적, 해외 고생에 가장 내놓을 수 있는 특기는 어학 성적이죠. 요즘에 어학 성적을 제출하는 학교가 거의 없는데 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의 미래 인재 전형과 글로벌 스포츠 인재 전형에서는 이 토익 성적, 이 어학 성적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대학교의 미래인재 전형도 특기자 전형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말고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서 해외고생을 가장 많이 선발하는 전형은 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 2024학년도부터 학생을 선발하기 시작해서 매년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에 이 학생부 종합 크림슨 인재 전형 면접이 없습니다. 서류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또 어떠한 학과에서 몇 명의 학생들을 선발하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2026학년도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입학 전형 시행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해외고생에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은 크림슨 인재 전형입니다. 2026학년도에 선발 인원이 또 늘어서 365명을 서류 100% 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고요. 약대, 고려대학교 세종 약학과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고생은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 약학과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학과에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약학과는 지원이 불가능하죠. 나머지 학과는 모두 지원할 수 있고 서류 100%로 학생을 선발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의 크림슨 인재 전형은 외국 고등학교 학생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선발 인원 한번 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크림슨 인재 전형 서류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인데 응용수리과학부에서 7명 선발하고요. 디스플레이 융합 반도체 물리학부에서 13명의 학생을 선발을 합니다. 신소재 화학과에서 10명, 컴퓨터 융합 소프트웨어학과 17명, 전자 및 정보공학과에서 29명, 생명정보공학부에서 12명의 학생을 선발하고요. 여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융합, 신소재, 화학, 그 다음에 컴퓨터 융합 소프트, 그 다음에 생명정보공학 다 최근 해외고 합격생 사례가 있는 학과들입니다. 식품생명공학부 14명, 기계, 전자, 기계융합공학부 18명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학부에서 13명의 학생을 선발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과에서는 글로벌 학부에서 36명, 융합경영학부, 글로벌 경영학과와 디지털 경영학과를 합친 이 두 개로 학과가 나눠져 있는 융합경영학과에서 47명의 학생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경제 통계학부에서 15명의 학생, 그 다음에 국제스포츠학부에서도 크림슨 인재 전형으로 이 특기자 전형 말고 글로벌 스포츠 인재 말고 크림슨 인재 전형으로도 17명의 학생을 선발을 한다. 그리고 스마트 도시학부에서 11명에서 총 365명의 굉장히 많은 인원을 선발을 하는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크림슨 인재 전형의 2026학년도 선발 방식입니다. 지원 자격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관련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해서 해외고 출신도 다 지원이 가능하고 약학과에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어서 해외고 출신 지원할 수 없고 약학과를 뺀 나머지 모든 학과는 이 지원과 합격이 가능하다. 그리고 선발 방식은 서류 100%를 통해 학생을 선발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려대학교의 2025학년도 요강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학생을 선발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려대학교의 크림슨 인재 전형의 선발 방식은 서류 100% 선발인데 지금 보시면 서류 평가는 진로 역량,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을 통해 학생을 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은 학업 성취도 및 학업 태도 탐구력이고요. 진로 역량은 진로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진로 관련 교과 성취도, 진로 탐색 활동 및 경험. 이게 학과목 활동 보고서로 나타나면 되고 진로 관련 교과 이수와 성취도는 학교 성적표를 통해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진로 내가 지원하는 학과 외에 나머지 학업 역량은 이 학업 성취도와 학업 태도 탐구력 요거를 학과목 활동 보고서를 통해서 또 이 학업 역량, 이 진로 역량 외에 나머지 학업 수행 능력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과 활동 증명서를 통해 공동체 역량 역시 협업과 소통 능력, 리더십 성실성과 규칙 준수 노력 등을 평가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1단계에서 1단계, 2단계가 없이 서류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 된다. 그리고 서류 평가 방법은 구체적으로 퍼센트가 나타나 있진 않지만 진로 역량을 제일 많이 본다. 그래서 진로 역량이 한 50% 정도 평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학업 역량이 그 다음이죠. 그래서 한 30% 그리고 공동체 역량이 20% 다른 대학처럼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 것이다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그 서류 평가 요소는 진로, 학업, 공동체 역량 순으로 평가한다 그랬으니까 50, 30, 20 정도의 비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면접은 없이 서류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해외 고등학교, 국외 고등학교 학생들은 성적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그레이딩 스케일이 나와 있는 성적 증명서. 그리고 스쿨 프로파일이 선택 서류입니다. 필수 서류는 아니고요. 요거를 제출할 수 있고 학교 생활기록부 대체 서식 당연히 제출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스쿨 프로파일은 선택 서류지만 학생부 대체 서식은 뭐 여긴 선택 서류가 나와 있지만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이 없이 해외고생이 국내 대학에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필수 서류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국외고 재학 기간 내 학업 및 교내 활동 서류들 제출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성적 졸업증명서, 학생부 대체 서식 그리고 학교의 스쿨 프로파일이 괜찮다면 그건 선택 서류니까 스쿨 프로파일도 같이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은 고려대학교의 학생부 대체 서식이 어떻게 생겼느냐라는 것을 아는 것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고려대학교의 학생부 대체 서식 한번 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학생부 대체 서식은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온라인 입력합니다. 역시. 그래서 학생부 대체 서식은 온라인상으로 다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오프라인 제출이 아니죠. 그래서
원서 접수를 하면 전형명, 모집단위, 성명, 생년월일, 수험번호가 자동으로 발생을 하고요. 학력 정보도 자동으로 우리가 원서 접수 때 입력한 것이 여기 나타나게 돼 있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활동을 적는 건데 보시면 여기에 총 몇 개를 적을 수 있느냐면 여기 보시면 10개 활동을 적을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입력할 때 1, 2, 3, 4, 5에서 10번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0개의 활동을 적어낼 수 있고 증빙 자료는 총 15장까지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활동은 1개 또는 2개 또는 3개도 적을 수 있고 또 어떤 활동은 1개를 적어서 총 10종류의 활동 서류를 제출하고 총 개수, 장수는 15장까지 제출이 가능한 것이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의 학생부 종합 크림슨 인재 전형 그 선발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류를 적을 때 대략적으로 진로 관련 서류를 더 많이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전공과 맞는 내가 융합 경영학부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영학 관련 전공 적합성 서류, 내가 예를 들어서 어카운팅 관련 과목을 들었거나 그 다음에 매크로 마이크로 관련 과목을 들었거나 비즈니스를 들었거나 뭐 경영 수학을 들었거나 그냥 수학을 들었거나 이런 거 다 전공 서류가 되겠죠. 이런 거를 50% 정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외 나머지 모든 서류들은 학업 서류입니다. 영어 관련 서류, 학업 서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자연계열 관련 뭐 생물이나 물리나 화학이나 이런데 학과목 활동 그리고 그 밖에 인문계열 쪽에 뭐 심리학이라든가 그 나머지 사회 뭐 이런 쪽에 학과목 활동 서류들은 학업 능력 서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내 봉사활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스포츠 활동이라든가 리더십 활동 서류들은 바로 공동체 서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내에서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그게 진로와 관련 있는 동아리 활동을 했다 그러면 그건 공동체 서류가 아니라 진로 서류로 넣을 수가 있다. 그래서 총 10종류의 서류를 넣을 때 5개 정도는 진로 서류를 넣고 3개 정도는 학업 서류를 넣고 나머지 2개는 공동체 서류를 넣고 장수는 15장을 만들어서 낸다. 그리고 활동 내용은 100자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100자가 넘으면 안 들어갑니다. 온라인 입력이기 때문에 띄어쓰기 포함해서 100자로 활동 서류를 잘 정리해서 진로, 학업, 공동체 역량을 다 보여주는 우수성 서류를 제출할 수가 있다면 학과목 활동 보고서와 비교과 활동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면 고려대 세종 캠퍼스의 학생부 종합 크림슨 인재 전형에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고려대학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 고려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 이 사실은 많은 경쟁력은 그동안의 데이터로서 나오는데 이 소속 변경 제도 때문입니다. 캠퍼스 간 소속 변경 제도. 그래서 이걸 노리고 들어가서 실제로 소속 변경을 한 사례들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도 실제 학생의 수기가 올라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소속 변경 어떤 식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했는지 고려대학교의 세종 캠퍼스 경영학과로 들어가서 고려대학교 서울 캠퍼스 경영학과를 졸업한 학생이 있습니다. 학적 변경을 통해.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사실은 이게 편입이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뭐 복수 전공이나 그 다음에 전과보다도 훨씬 더 좋은 사실은 학력을 완전히 세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고려대 이 캠퍼스 간 소속 변경제도 활용할 만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나오거든요. 세종 캠퍼스를 입학을 해서 2년을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학생 중에 서울 캠퍼스 소속을 변경하는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을 1억은 어떻게 뽑냐면 1단계에서 지금 학점과 공인어학 성적을 베이스로 뽑습니다. 그 학점은 4.5 만점에 3.5 이상 돼야 되는데 뭐 그거 갖고는 사실은 어림도 없고요. 4.5 만점에 4.0 이상은 반드시 넘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공인어학 성적, 토익 성적을 제출할 수 있는데 900점은 기본이고 950점 정도의 고득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점이 4.5 만점에 4.0 이상이 되고 토익 성적이 990점 만점에 900점 이상이 된 학생들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합격한 학생을 보면 4.5 만점에 4.5 만점을 받았죠. 학점은. 그리고 토익 성적도 990점 만점을 받은 학생이 쉽게 그 소속 변경이 경영학과면 가장 센 과니까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게 해외 고생한테 유리한 것은 해외 고생이 이제 어학 능력이 되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서 토익 시험에 응시해서 좋은 성적을 맞으면 국내 고생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수업이 많이 개설돼 있기 때문에 그 영어 수업을 들어서 학점을 높게 올리는 것도 가능해서 이 학적 변경 제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라는 게 여러 학생들의 공통된 증언입니다. 그래서 최근 고려대학교의 소속 변경 인원이 2022년에 55명, 2023년에 75명이나 뽑았고요. 2024년에 46명이 뽑혀서 이 소속 변경 제도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선발 인원이 달라지는데 1년에 일단 평균 50명 이상의 학생들은 이 세종 캠퍼스에서 서울 캠퍼스로 옮기고 있다라는 거. 요걸 잘 활용하면 이게 편입이나 복수 전공 전과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이 학력 이 세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크림슨 인재 전형은 그러한 경우로 활용을 해서 일단은 학부에선 좀 쉽게 들어가서 학업 성적과 공인어학 성적을 잘 맞아서 서울 캠퍼스에 유사한 학과에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영문과 예를 들어서 세종 캠퍼스 영어과에서 서울 캠퍼스 영문과 지원할 수 있고 세종 캠퍼스 경영학과에서 서울 캠퍼스 경영학과, 세종 캠퍼스의 컴퓨터 관련 학과에서 서울 캠퍼스의 컴퓨터 학부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합격한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크림슨 인재 전형은 그걸 노리는 학생들한테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할 만한 전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 고려대학교 소속 변경으로 합격한 학생의 수기가 대학 입학 정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 크림슨 인재 전형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